146이요. 46페이지 와보시고 이제 단원이 아예 바뀌었어. 도형 얘기가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오고 완전 다른 얘기야. 자, 근데 지금 여기 단원의 이름이 묶여있는 게 집합과 명제라고 묶여있거든. 일단 이쪽이 뭐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들어야 돼. 알겠지? 이쪽은 되게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다의 반대말은 구체적이다. 됐지? 구체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뭔가 숫자가 보이고 그래프가 보이고 식이 보이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뭐야? 추상적으로 되게 이게 뭔 소린지를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딱히 식을 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이니까 당연히 개념이 중요하지. 근데 개념어가 중요해. 이 단어가 뭔 뜻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는 그 논리 과정이 제일 중요해. 알겠지? 이쪽을 공부할 때는 문제풀이를 막 많이 한다기보다 그거는 곱셈 공식 같은 거나 많이 하시고 계산 같은 거. 여기는 하나를 적게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도형을 풀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식보다는 뭐였어? 그림 그리려고 노력하기였으면 이쪽을 풀 때 중요한 거는 식보다는 뭐가 중요해? 문제를 푸는데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왜 저렇게 해석이 돼요 같은 게 궁금하면 꼭 얘기해야 돼. 알겠지? 단원의 이름은 집합이야. 자, 한번 배워보신 분들 말고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 중에 아저씨 집합이라는 글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너네 옛날 들어봤어? 옛날에? 코로나 집합 금지 몰라? 코로나 때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거 있잖아. 집합이 그냥 모여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자 이래. 문제가 어떤 블라블라한 조건을 줘. 이런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는데 그 만족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는 것들의 모임이란 뜻이야.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조건을 이렇게 쓴다 쳐봐. 만약에 야 4 이하의 자연수를 써봐라 라고 했다. 그럼 이게 그냥 이 문제 속의 조건이라고. 이 자격이라고. 그럼 자연수는 자연수인데 4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1, 2, 3, 4 이렇게 쓰겠지. 맞지?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아예 그냥 숫자식으로 멋있게 그냥 1부터 5까지의 정수 x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런 식이면 얘는 그냥 x 값이 뭐다?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을 쭉 갖다 쓰는 걸 그냥 집합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일단 개념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 것을 그 물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영어로 한글로 원소라 그러고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알겠지? 됐어. 그리고 얘네들이 집합의 표현이다라는 말뜻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쭉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쳐줘. 그냥 야 이런 건 이제 집합이구나. 얘네가 모여있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을 쭉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소. 원소가 뭐야? 그 물건들. 그 물건들을 일일이 나열한다.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그 문제 속의 조건이 뭔지를 그냥 깔끔하게 써준다. 조건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사실 4 이하의 자연수라고 쓰든 요렇게 쓰든 이거는 그냥 문제 속의 조건을 얘기한 거지. 맞지? 그러니까 수학을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면 요걸 보고 얘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 요걸 보고 얘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건이 누가 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깔끔하게 써있으면 그냥 된 거야.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일일이 다 쓰는 것도 방법인 거고. 알겠지? 자, 근데 문제는 이 조건제시법을 쓰는 방식이 좀 이렇게 써줘야 돼. 봐봐. 이게 중괄호를 써. 이 집합 표현으로 중괄호를 써. 그리고 여기다가 막대기로 바를 쓸 거야. 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는 문제 속에 조건을 갖다 써주고 얘는 원소를 갖다 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써볼게. 여기다가 x라고 쓰고 여기다가 x는 4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써. 그러면 이 바 뒤에 달려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그
그러한 x들을 죄다 모아놓겠다 그런 뜻이라고. 그럼 이거는 누가 와도 답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보고 1, 2, 3, 4네? 근데 1, 2, 3, 4를 쓰겠네? 이거구나. 이렇게 쓰겠다고. 알겠지? 근데 원소 나열법이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애초에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편하고 어떨 땐 얘가 편하고 막 그래.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집합을 이름을 A라고 한다 쳤을 때 그 A라는 집합의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A의 원소가 어떤 소문자 A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걸 이제 뭐라고 기호로 쓸 거냐면 이 A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에 들어있어요. 요거의 원소예요 라고 쓸 거야. 근데 원소를 뜻하는 기호가 알파벳 E로 시작하기 때문에 알파벳 E를 구부려가지고 요렇게 써. 대문자 E를 구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였으면 어떤 거야? 1이라는 원소는 요 집합 A의 원소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요렇게 쓸 거라고. 알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6이라는 숫자는 A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럼 그게 아닙니다의 표현은 이렇게 갖다 쓴다고. 알아들었어요? 네. 그치? 이게 그냥 집합의 표현인 거고. 알아듣니 지금? 자, 그러면 그 다음 용어로 또 봐봐.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라는 게 있어. 그럼 얘가 뜻하는 단어가 이게 어떤 뜻일까? 말 그대로 집합을 구했는데 그 집합의 원소가 유한개 들어있으면 되고 이건 무한개 들어있으면 돼. 개수를 몇 개라고 말할 수가 없으면 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조건 대시법을 이렇게 써볼게. 첫 번째 x바라고 써요. x바 x는 됐지? 0 이하의 유리수 몇 개야? 무한개지. 그치? 무한개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x바 x는 10억의 제곱 이하의 자연수래. 몇 개야?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지. 존나 많겠지만 개수를 말할 수 있잖아. 이런 건 유한개지. 이런 건 무한개고.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필요하냐면 원소의 개수를 뭐라고 쓸지가 좀 중요해지거든. A라는 집합에 원소가 몇 개 들어있나요? 라는 표현을 A라는 집합에 원소가 몇 개 들어있냐고 이렇게 쓸 거야. N 괄호치고 그 안에 집합의 네임이 들어가. 됐어? 만약에 이런 상태였으면 NA는 4인 거지. 4개 있으니까. 알아듣겠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A를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얘는 NA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개수가 무한개니까. 됐지?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NA가 0일 수 있을까? 네.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을 봤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없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음수인 자연수의 집합은 없잖아. 맞지? 그냥 그런 집합을 우리가 A를 공집합이라고 해. 비어있다 해서. 비어있으니까. 됐어요? 근데 비어있는 집합을 갖다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동그라미를 쓰고 이렇게 써. 읽을 때는 P라고 읽어. Phi가 아니고 P라고 읽어.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애들이 깝친다고 뭐라 할 거니까 그냥 공집합이라고 해. 알겠지? 지금 새로 등장한 단어가 많을 뿐이지 너네가 이해하기에 힘든 건 하나도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요 말이든 요 말이든 아니면 뭐 이런 기호든 이런 거를 들을 때 너가 잘 독해만 되면 돼. 알겠지? 자,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중학생 때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교복 입고 가자마자 첫날 이걸 배워요. 아 진짜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모든 수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은 그냥 수학을 나타내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존나 귀찮아. 그래서 그냥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야. x바 x 이게 1부터 4까지의 자연수. 아 물론 이것도 존나 긴데 생각해봐. 어떤 조건이 막 부연 설명이 많아져. 부연 설명이 많아질수록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나
수학을 나타내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단어들을 설명하는 시간인 거야 그냥. 알겠지?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부분 집합 어떤 집합의 말 그대로 부분이 된다는 얘기고 이거를 뭐 सब셋이다 그래. 니네가 영어를 나보단 잘하겠지만 난 영어 못해요. 집합을 영어로 셋이다 그러고 여기 있는 서브가 말 그대로 그 서브야. 뭔가에 종속돼 있다. 따까리다 이런 얘기라고. 요거에 따까리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봐봐. A의 원소가 만약에 뭔지 몰라서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할게.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서브니까 응?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은 원소를 A하고 B하고 C만 가질 수 있어. 다른 애를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거 A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요거에 종속돼 있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 여기에 속해 있다고. 만약에 B하고 C 들어있는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아니면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요노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른 애가 들어와 버리면 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이해한다고. 알아들었지? 그럼 다시 봐라. 아까 전에 자, 요 집합의 원소 중에 A가 들어있다 맞아요? 그러면 A가 이 집합의 원소이다의 표현을 뭐라고 쓴다고? 삼지창이라고 쓴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애들이 요거의 부분 집합이잖아. 이런 애가 요런 집합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럼 그 표현은 이렇게 빨래집게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 약속이라고 물어보지 마. 알겠지? 이유는 이래. 요게 알파벳이 뭐예요? 이게 뭔 뜻이야? 그래서 그래. 이 새끼가 이 새끼를 포함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야. 알겠지? 내 영어 실력은 다 그냥 수학, 영어 원서를 읽는 데서 끝났어. 니네보다 수학 단어는 많이 알아. 이런 식이 알겠지? 요건 저거 엘리어트 때문에 그런 거고. 너네가 부를 땐 그냥 삼지창, 빨래집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제발 이렇게 읽어. 요 기호는 언제 등장해야 돼?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말할 때 등장해야 돼. 요 기호는 언제 등장해야 돼?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말할 때 등장해야 돼. 알겠지? 자, 한번 배운 사람들도 아마 이 문제를 풀다가 거의 멘탈이 터질 건데 잘 들어봐. 보세요. 야, 집합은 결국에 니네가 생각할 때 뭔가 수학이다 보니까 여기가 다 숫자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숫자는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뭐 그림일 수도 있어. 응? A가 있고 B가 있고 요런 게 있다고 해봐. 알겠지? 아니 그냥 저런 애가 원소로 들어있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예요 이거? 그 4개가 왜 4개지?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숫자가 4개니까요가 아니고 콤마를 기준으로 끊겨있는 게 4개 있어서 4개예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여기를 볼 때 원소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은 콤마를 기준으로 지금 끊겨있는 게 총 3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말해봐. 요 집합의 원소가 누구니? 라고 말을 하면 요거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원소야. 됐지? 그러면 먼저 첫 번째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써있는 집합에 이런 식의 기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냐면 얘는 뭐와 뭐의 관계니까? 원소와 집합의 관계니까. 지금 이 집합 안에 원소가 얘가 들어있다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요거의 원소이다라고 쓸 수 있잖아. 됐지? 하나 더. 돼? 안 돼? 되죠. 되죠? 그럼 물어보자. 이거 돼? 안 돼? 되지 않아요. 된다고 해야 돼. 된다고 해야 돼.
알겠지? 왜? 여기 안에 원소 얘가 들어있잖아. 됐지? 선생님 이거 집합인데요? 집합이든 말든 간에 얘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들어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원소와 집합의 관계라고. 뭐가 틀렸어? 그럼 C로 써도 돼요? 그럼 다시 요렇게 쓰는 거는 빨래집게로 쓰는 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죠. 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되죠? A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 요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쓸 수 있잖아. 저거 세 번째 거 말하는 거. 요거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승환아 너네 교과서 보면 교과서 예제가 딱 이걸로 시작해. 이거 설명을 하고 존나 해놔. 그런 다음에 자 예제 1번 풀어보세요 막 이래. 집합을 이걸 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네모를 빈칸을 줘. 자 다음 빈칸 네모에 요거 또는 요거를 알맞게 적으시오 이래. 그럼 너네가 요걸 풀 때는 이거군. 왜? 얘가 들어간다고 하면 왜 틀렸어? 얘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인데 이건 집합의 표현이 아니잖아. 틀렸지?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요거랑 요거를 둘 다 쓸 수 있나? 아 얘는 원소니까 이건 쓸 수 있어. 그렇지만 얘랑 얘를 얘기할 때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라서 이게 집합이 아니니까 틀렸어. 자 근데 지금의 이 흰색 문제를 풀 때는 이 네모 안에 얘를 쓸 수 있을까 얘를 쓸 수 있을까 둘 다 될까 둘 다 안 될까를 물어보면은 일단 얘가 되는 이유는 왜 그래?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 요 놈이 들어있는 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부분 집합이다라는 기호는 맞는 거지. 근데 두 번째 기호로 얘가 되는 이유는 왜 그래?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맞는 거지. 이해됐어? 얘는 둘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건 뭐야? 빨래집게. 이건 뭐야? 집집합. 집집합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 요렇게 생긴 애가 원소로 들어있는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라고. 근데요. 어. 구호를 반대로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반대로 쓰면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삼각형이라는 맞지만 삼각형이면 이등변이랑 틀렸지. 순서를 거꾸로 쓰면 안 돼. 알아들었어? 얘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하는 건 돼? 안 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네. 얘를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면 이런 건 말이 되나? 되죠. 되죠? 네. 요거랑 요거를 뽑아서 만든 부분집합이니까요. 됐지? 응. 배운 거는 뭐 묻지도 않은데 처음 풀다 보면은 와 읽을 때 그래 할만하네? 하고 문제 풀다 보면 여기서 막 던지고 싶어. 이게 뭔 개소리지 이러면서. 이거는 그냥 너네가 볼 때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고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그냥 이 그림이 들어있는 집합이구나. 아 부분집합이네. 이렇게 보자고. 알겠어? 그래서 이 초반에는 아마 이게 가장 힘드실 거고 자, 딱 하나 얘기하고 쉽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자, A라는 집합에 원소가 만약에 1하고 2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을 내가 한번 다 써볼 거야. 알겠지? 그거를 일일이 열거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이거의 부분 집합을 쓰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딱 가져갔어. 장바구니를 가져가서 이렇게 벌려놨어. 근데 네가 고민하는 거야. 자, 부분 집합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담을 수 있는 메뉴는 1하고 2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지 생각이지. 아, 1을 넣을까 말까. 1을 넣는다 안 넣는다. 그지? 2를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럴 거 아니야. 조합해봐. 1을 넣고 2를 넣으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지? 1을 넣고 2를 안 넣으면 이렇게 써있는 거야. 1을 안 넣고 2를 넣으면 이렇게 써있는 거야. 1도 안 넣고 2도 안 넣으면 어떻게 써있는 거야? 공집합인 거야. 됐지? 그럼 봐봐. 첫 번째 의문점은 아니 부분집합인데 왜 똑같지? 너네가 생각하는 한국어의 의미는 부분이면 뭔가 말 그대로 따까리잖아. 섞여 있는 거니까. 근데 정작 얘네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있는 것도 부분집합이야. 알겠지? 자 말로 합시다. A의 부분집합은 그러니까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언제나 항상. 알아들었어? 그 다음
여기에 원소가 1, 2가 들어있든 3, 4가 들어있든 1, 2, 3, 4, 5가 들어있든 간에 이걸 가지고 내가 부분집합을 구성하다 보면 안 넣어야지 공집합, 안 넣어야지 공집합.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이야. 알겠어? 그 두 개는 받아들이고 있어. 이게 너네가 생각하는 그 한국어의 의미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좀 그래. 알겠지? 이건 어디까지나 영어로 돼 있는 책을 번역하다 생긴 그런 문제니까 부분의 의미는 말 그대로 파티션인데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됐어? 그럼 다시 이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4개지. 그 4개를 일일이 써보시면 그냥 1, 2가 들어있는 거, 1 들어있는 거, 2 들어있는 거, 비어있는 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도윤씨 만약에 원소가 1, 2, 3으로 3개 있어요. 네. 부분집합 몇 개 있을까요? 7개. 왜 7개죠? 그 8개죠. 1하고 2는 몇 개죠? 4개죠. 그냥 2의 제곱이야. 얘는 2의 세제곱이고. 이유를 생각해봐. 늘까 말까, 던질까 말까 두 가지. 던질까 말까 두 가지. 던질까 말까 두 가지. 2, 8가지. 2, 두 가지. 4가지. 그럼 만약에 원소가 1부터 10까지 있어. 몇 개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0제곱개. 알겠지?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아니 앞만 봐도 이 부분이라는 말하고 너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용어로 딱 하나가 더 등장해. 마지막 하나. 진 부분집합. 진짜라는 뜻이고 그냥 리얼엘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 정말 부분이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말 그대로 진짜 부분이니까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얘는 부분이라고 인정하기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해. 됐어?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거기다가 다 1씩 빼시면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쉬었다 할 거고 지금 제가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152페이지까지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얘기한 거라 일단 문제 풀면서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